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와 달러가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들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 3일째 일단 반등 성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리츠라든가 임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오늘 상승세가 일단은 두드러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요. 10년물 금리가 4.1% 이하로 오늘 하락했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틀째 좀 조정 보면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의 반등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또 한편에서는 아직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2달 연속으로 지금 렌트 비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발표까지 나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준에서의 공격적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역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호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대표 지수 인덱스를 보면 9월 달에 107.8에서요. 10월 달에 102.5포인트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뭔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움찔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좋다는 사람이 20.7에서 17.5로 내려갔고요. 나쁘다는 사람들은 20.4에서 2.9에서 24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고용 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제죠. 그러니까 일자리 넘쳐나고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49.2%에서 45.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여전히 많지만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및 기대 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나 미래 모두 기대하는 것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뭔가 좀 시장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뭔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실적 시즌에 열었던 것이 바로 펩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펩시는 오히려 마진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무감각하게 좀 먹고 있고 마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카콜라에도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달러나 이런 것도 여전히 이슈가 되겠지만 이번에도 주당 이익 같은 경우는 64센트였는데 69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맞췄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 오늘 반등의 계기가 됐습니다. 2.4% 올라갔고요. GM은 주당 이익과 매출이 엇갈리게 발표됐지만 기대 이상의 매출 이런 것들 그 이익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비싼 차들 SUV 이런 것들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여하튼 GM이 오늘 3.6%가 반등했겠고요. 회사의 CEO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오늘 피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궁금한 게 빅테크 기업들의 첫 번째 실적 발표가 오늘 장 마감한 이후 있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인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했던 큰 상승의 방향성을 가리켰죠. 그러고 보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내일 이제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 날 아마존과 애플로 하면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 중에서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한 것들은 거의 끝난다고 보셔도 아마 다름은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주당이 2.35달러가 나왔고요.
전망 2.30달러였습니다. 매출도 496억 달러였는데 매출이 501억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게 나왔지만 모든 것에 관심은 클라우드 쪽인데요. 클라우드의 전망이 예상을 못 맞췄습니다. 한 36%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에서 주가 좀 하락하고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분기부터 흥미로운 수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지금 달러로 보니까 달러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당히 해지도 하겠지만 달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쉽게 해서 자기는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미국 달러 기준을 보면 이번에 발표되는 매출이 한 11%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그들을 표현하면 컨스턴트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율로 보면 한 16에서 17%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목별을 매출을 이제 10개 이상 분야를 나누는데 거기서 기존에 이제 발표되는 달러랑 저희 컨스턴트 커런시를 따로 발표하는데 지금 오늘까지 발표된 거 지금까지 확인한 거 보면 퍼센트 포인트를 보면 4에서 5% 포인트 정도 좀 그만큼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겠고 역설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런 것들이 달러가 조금이라도 좀 하락 방향을 가면 상당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여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한 2.3% 떨어졌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보면 역시 이번에도 결국 PC 분야라든가 이런 쪽 게이밍 분야에서의 생각보다 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 매출, 유튜브 광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눈높이를 못 맞췄기 네네. 때문에 시간에서 67% 가까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스냅에서 먼저 보여줬고요. 네. 내일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급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고 메타는 아마 내일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다음은 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 모두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요. 시간의 주가가 오늘 1.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저희 방 시작하면서 히트맵 보면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네네. 텐데요. 오늘 좀 시간의 주가 상황은 지금 대부분이 상당히 큰 주식들이 대부분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걱정했던 게 달러 강세였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언급도 좀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영향이 많은 기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이 네네. 있을 수 있는데요. 3분기 S&P 500 기업 중에서요. 해외 매출이 50% 이상의 기업들이 평균 이번에 0.7% 정도 매출이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기업들의 평균은 이번에 3.2%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보면 연간 매출에서 5에서 6% 정도 마이너스 효과.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추정치와 비슷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7에서 8% 정도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UPS도 절대 금액으로 한 920만 달러 매출 감소 요인. 이거 전부 다 환율로 환산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마진율도 UPS는 마진율도 감소했습니다. 한편 3M도 오늘 매출이 4.5% 그리고 주당 이익이 50센트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겠고요. 이제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콘에서 말을 하겠다고 얘기를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에 달러의 방향성이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